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우레탄 원료, 폴리올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올 회사는 폴리올 제품으로 팔기도 하고, 시스템 폴리올로 팔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음, 폴리올은 이제 베이스 폴리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폴리올에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제 처방이 된 폴리올, 포뮬레이션, 그 시스템 폴리올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베이스 폴리올 만드는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 시스템 하우스 이렇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 메이커 중에서 베이스 폴리오를 사다가 시스템 폴리오를 만들어서 파는 시스템 하우스가 별도로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SK 피우코 홈페이지 정보를 볼 거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이 회사 이름이 바뀌기 전에 SKC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 회사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SKC에서 폴리올 사업부를 MCNS로 이렇게 그 반반 50대 50 합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 일본의 미쓰이 화학을 떼어내고 SK 피오코로 지금 바뀌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그 오너도 바뀌었죠. SK 그룹에서 그 사모펀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체 제가 다녔던 회사가 여러모로 변경이 됐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익숙하니까 거기에서 정보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SK 피우코 이렇게 홈페이지가 됐고요. 음, 그 제가 다녔던 회사는 원래 이 회사인데 지금 완전히 그 제품이나 이런 걸로 보면 동박 실리콘음제해서 전기전자 반도체 그다음에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닐 때 그 폴리우레탄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빠졌죠.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MCS를 거쳐서 SK 피우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회사 소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폴리우레탄 사업 글로벌 리딩 폴리우레탄 컴퍼니 이렇게 돼 있죠. 소개하는 영상이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품 정보를 들어가서 이제 오늘은 정보에 대한 해석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 이렇게 볼 거고요. 우선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제품 정보인데요. 이 홈페이지 가면 제품 정보가 있죠. 그래서 제품 정보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친환경 제품이 있는데 그냥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이 있고 그냥 어, 이렇게 기존의 제품들이라고 표현해 맞죠. 그래서 제품 보기에 가면은 이제 그 해당하는 제품으로 가게 되는데 음, 여기는 이제 새로 피우 리폴리올 해가지고 그 재활용 폴리올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폴리올, 바이오매스 기반한 폴리올 이쪽이 좀 신제품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피우 베이스 폴리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 플로우를 보시면 프로필렌에서 나온 PO가 여기 이제 컨벤셔널 이서 폴리올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베이스드 피드스탁, 그 다음에 웨이스트 피우폼 요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보기 좀 불편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베이스 폴리올이고요. 요걸 가지고 여기다 촉매, 첨가제, 정포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시스템화 한 거죠. 시스템화해서 해당하는 이소시아네이트랑 패키지로 또는 요것만 별도로
팔죠. 그래서 용도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예, 그 자동차, 그 다음에 가구 침구, 단열재, 케이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하나씩 들어가 보면 제품 보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친환경 제품 해가지고 소개 있어요. 피마자유로 만든 제품이고 바이오 베이스드 캐스터 오일.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나요? 밑에 보면 뭐 자동차용도 있고 용도별로 있고 제품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리폴리올 이렇게 해서 재활용한 폴리올이죠. 폴리우레탄을 가지고 이렇게 수거해서 리폴리올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매트리스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제품이 글라이콜리스 뭐 해가지고 막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재활용 과정인 것 같은데 제품이 이렇게 두 종류로 해가지고 인증서랑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전에 요거 리폴리올 말고요. 요 제품 컨벤셔널 여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바일만 가볼게요. 모빌리티 시트 스티어링 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내장재 용도죠. 그래서 베이스 폴리올 이건데 제 파워포인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를 캡처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여기입니다. 설명이. 자, 이 베이스 폴리올 이렇게 돼 있죠. 베이스 폴리올, 기초 폴리올. 그 다음에 이거하고 대비되는 말로 시스템 폴리올 이렇게 됩니다. 시스템 폴리올은 뭐라고요? 촉매, 정포제, 첨가제 이렇게 포뮬레이티드 폴리올이 되는 거죠. 블렌드된 섞이지 있는 블렌드 폴리올도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네, 베이스 폴리올은 그냥 달랑 폴리올인만 있고요. 여기 이제 스펙 제품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죠. 베이스 폴리올은 이제 스펙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시스템 폴리올은 고객 맞춤식 폴리올이죠. 이 시스템 폴리올은 제가 설명을 안 할 거니까 마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올게요. 폴리머 폴리올까지 베이스 폴리올에 해당하고요. 이 시스템 폴리올은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OH 밸류, 수분, 뭐 칼라, 비스코시티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데이터가 없고 응용 부자만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ST200 시리즈 하이 컴포트 프리미엄 쿠션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프로퍼티 커스터마이즈드 바이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드란 말을 다 썼죠. 이건 고객한테 맞춤식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플레이스 컨택어스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전화하라고 써 있어요. 네, 컨택어스 전화하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죠. 시스템 폴리올은. 그리고 이제 베이스 폴리올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할까요? 네,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보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품명 보면은 이제 베이스 폴리올에 대해서 프로덕트 이게 제품 이름입니다. 이름 프로덕트 네임. 그래서 Y3531 쭉 3553, 3328, 3322, 1328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 숫자가 뭘까요? 숫자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뭐 Y0001, 0001, 0002 이렇게 지은 게 아니죠. 그래서 뭔가 숫자의 의미가 있죠. 여기 보면 OH 밸류 35에서 37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에 숫자 35 보면 여기 딱 평균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35 뒤 숫자 이는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8이죠. 28 뒤에 있죠. 28 여기는 22 뒤에 있고요. 여기는 28 네, 28 이렇게 돼 있죠. 네, 뭔가 OH 밸류하고 연관성이 있죠. 규칙성은 앞에 뒤에 이렇게 있지만 규칙성은
있습니다. OH 밸류하고 연결된 수치예요.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오른쪽에 워터는 다 똑같죠. 여기만 이 친구만 다르네요. 1328. 근데 되게 낮아요. 이건 좀 특별한 분야에 쓰인다는 거죠. 수분하고 관계된 특별한 분야. 아니면 얘가 특별히 특별히 수분과 어떤 영향성이 있다. 아니면 얘는 수분이 예, 쉽게 영향을 안 받아서 스펙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도 된다.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의미겠죠. 제가 저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려드리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제품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컬러 여기 보면 아파로 돼 있죠. 아파. 제가 이전에 아파 컬러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가드너 컬러가 있고 아파 컬러가 있는데 가드너 컬러는 노랑, 갈색, 검정에서 노란색보다 더 점점 진해지는 쪽, 진한 쪽을 구분하는 거고 아파는 노란색 계열까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네. 페일 옐로우 정도. 그보다 더 진해지면 가드너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파 50, 50, 50 똑같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파를 관리하는데 맥스 50이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얘를 만들 때 색상의 변화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만들 때 색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점도죠. 점도고요. 이게 용도가 딱히 안 나와 있네요. 용도가. 보통 용도를 만들어줘요. 제가 지금 여기는 그 공간을 최대한 예쁘게 활용하려고. 이게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공간을 예쁘게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딱 필요한 데이터를 주는 개념이고요.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카탈로그가 있죠. 브로셔, 카탈로그. 근데 이런 정보에는 여기에 용도가 적혀 있죠. 이게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용도가 이렇게 있는데 용도 보고 해당하는 제품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OH 밸류, 그 다음에 점도. 요게 폴리오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로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OH 밸류는 뭘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폴리올의 당량 이렇게 해가지고 OH 밸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관능기수가 있고 분자량인데 관능기수는 이론 관능기수예요. 이게 이제 글리세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C가 3개 있는데 OH가 이렇게 각각 붙어 있는 경우 이게 글리세린이에요. 3관능 H2가 되겠죠. NH, NH2 이렇게 요런 화학 구조를 가진 애가 글리세린인데 이게 펑셔널리티가 3입니다. 여기에다가 OH마다 이제 PO를 붙이는 거죠. PO 이렇게 플러스 PO. 그래서 여기에 몇 개씩 붙는 거예요. N, M, O 이렇게 해서 몇 개씩 붙을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분자량을 내면 그러면 다시 이쪽 아니고 이쪽이죠. 분자량 계속 키우면 OH 밸류가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딱 되면 요만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개념만. 이 OH 밸류 56.1이다 하면은 요런 개념이죠. 분자량 1000당 OH가 1개 이게 56.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분자량 1000당 OH가 1개보다 더 적게 붙은 거죠. 더 적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관능이니까 관능기가 이렇게 3개 있는 상태에서 이게 1000당
하나 이런 개념이에요. 천당 하나, 그거보다 더 길다. 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000보다 더 기니까 합치면 예, 뭐 5000 뭐 이 정도 내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그냥 나누면 돼요. 5,100 나누기 H밸류 곱하기 3 펑셔널리티 이렇게. 근데 그러한 놈의 폴리올이 OH 밸류가 요만큼이다 이런 뜻이에요. 점도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내가 해당하는 OH 밸류와 점도, 여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분자량에 대한 정보죠. 분자량과 점도를 가지고, 요거는 쓰임새 핸들링에 관련되는 거고, 요거는 내 물성에 관련되는 거죠. 물성. 물론 이것도 물성과 관련되는 건데 주로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소시아네이트를 찾고 요거를 베이스 폴리오를 찾아서 처방을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드리면 제가 후배들한테, 지금 저랑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알려드릴게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여기 끝에 용도가 적혀 있는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폴리우레탄 하면서 요거를 물으면 바보가 돼요. 딱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당량, 그래서 분자량하고 관능계하고 OH-밸류의 상호관계, 요거는 폴리오를 볼 때 이걸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비슷하죠. 비슷하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저기 말씀드렸죠. 이미 시스템 폴리오, 요거는 용도별로 찾아서 커테거스 네, 전화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우리 회사가 요걸 가져다 쓰고 싶은데 이걸 테스트를 해봤더니 반응성하고 밀도가 맞지 않는다. 또는 성형성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모디파이, 처방, 새로운 처방을 만들어야죠. 기존 제품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시리즈로 돼 있는데 시리즈가 그런 의미예요. ST500이라는 한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 설비가 똑같은 설비에 같이 적용해서 쓰면요, 안 나와요, 물건이. 이게 폴리우레탄 놈이란 놈이 신기해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라인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설비가. 근데 장소만 틀리죠. 여기는 춘천, 저쪽에는 뭐 대구. 그러면 두 군데서 생산 라인 똑같아요, 설비가. 근데 같은 원료를 갖다 써도 물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불량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커스터마이즈. 그렇게, 그래서 이 원료 회사가 기술력이 좋냐 안 좋냐는 이런 그 커스터마이즈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 추가로 보통 이 브로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그 MCNS가 회사가 바뀌면서 보니까 이게 MCNS US인데 이전에는 홈페이지 브로셔가 있었는데 여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못 찾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미국 SK피우코 USA 사이트에 경질 폴리몰만 제외하고요. 경질은 이렇게 리지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용도별로 스파, 핫튜브, 그 다음에 윈도필, 패널, 보드, 그 다음에 뭐 레프리지레이터, 냉장고죠. 그 다음에 엔트리도, 여기 그 자동차 또는 그 입구, 문,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 단열 또는 여기 탄성 포장재, 그 포장지 쪽인데, 그 다음에 LNG나 또는 그 배 쪽. 경지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고, 워터 히터도 있네요. 여기 그 보일러인데, 이 속에 물통을 단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봉관도 있고, 이중봉관은 엉뚱한 걸 사진을 갖다 놨네요. 이건 폴리스타이렌 폼인데, 폴리우레탄 안 갖다 놓고 엉뚱한 거 놨네요. 쿨러,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렇게 해놓고, 슬라폼, 여기 지금 이 자료예요. 이 자료를 제가 따온 거예요. 이 자료를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프로덕트 네임이 있고, 좀 키워볼까요? 키우면 크게 보이나요? 안 커지네요. 그냥 보셔야 되겠네. 예, 이름이 있고, OH 밸류 있고, 엑시드 넘버라고 돼 있는데, 엑시드 넘버가 아니에요. 엑시드 그 퍼센트예요. 퍼센트. 엑시드 함량. 그다음에 워터 함량 퍼센트. 여기도 퍼센트. 그다음에 폐하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하값은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이게 KOH로 만드느냐, 그 아민 촉매로 만드느냐, 합성할 때 아니면 다른 촉매로 만드느냐에 의해서 조금 영향 받는데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아주 정밀한 분야에, 예, 그리고 폼이 아닌 아주 정밀한 분야. 폼 분야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칼라 설명드렸죠. 여기 뭐 옐로우 화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옐로우이시 화이트 요 아파하고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도, 그래서 용도에 나와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하이 레질런시 고탄성 이렇게 용도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제품 군들을 다 여기 폴리올, 베이스 폴리올, 그 다음에 여기 뭐 뉴 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넥스티올, 이건 뉴 그레이드인데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폴리올, 그 다음에 요거 다 이전 기존 컨벤셔널 폴리올, POP, 폴리머 폴리올 이것도 있고요. 여기 다 어플리케이션 나와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점도와 OH 분리를 해당하는 걸 골라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스코 엘라스틱 TDI 베이스 이렇게 돼 있죠. TDI 베이스 비스코 엘라스틱 이건 메모리 폼 쪽, 여기는 MDI 베이스 메모리 폼. 그다음에 신발용 시스템. ST는 시스템이에요. ST 시스템이고, 이렇게 베이스 폴리오이고, Y로 시작하는 건 베이스 폴리오. 이렇게 해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자동차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케이스라고 해서 코팅, 어드헤시브, 실란트, 엘라스토마, 이쪽은 별도로 제가 따로 다뤄드릴게요. 여기는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올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이냐.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용도를 보고 해당하는 OH 밸류와 점도 가지고, 점도는 핸들링, OH 밸류는 물성이나 특성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쓴다. 이 회사를 제가 떠난 지 오래돼서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SKC 영상이나 MCNS 영상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그 정도. 그런데 여기 MCNS 해외 공장인 것 같은데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 좀 같이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몬테레이에 있는 공장인 것 같아요. MCNS 이렇게 돼 있고 공장이 되게 크죠. 거기에 MCNS 따로 조그맣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원들 모습이 보이고요. 연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연출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지금 불행히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갔는데 이건 지금 발포 테스트 하는 거고요. 네, 사각 박스에 발포 테스트. 여기는 ILD 연질, 여기 수분 분석, 요거는 이제 처방 만들고, 여기는 폼 라이스 프로파일 테스트,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오븐 올려본, 여기는 이제 경도계로 경도 체크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시스템이죠. RST, 뭐 리지드 시스템 이렇게 생산하는 거 보고요. 이제 설비 점검하는 거 보여주죠. 설비 점검하는 거. 설비가 되게 새로 놓은 공장 같아요. 새 설비예요. 저도 이런 공장 하나 갖고 싶은데, 부럽네요. 이게 시커먼 거는 이제 아민 같은 이렇게 촉매료들이고, 여기 지금 저장 탱크들, 원료 저장 탱크죠. 그러니까 원료 저장 탱크에서 블렌더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쪽이 블렌더 같아요. 그래, 여기 포장해가지고 나오죠. 토트 용기, 톤 용기. 근데 원료 지금, 여기는 제품 출하될 거 지금 해놓은 것 같고요.
빨간 드럼은 이소시아네이트, 파란 등은 폴리올 이렇게 세트로 나가죠. 요거는 이제 토트 연기에 들어있는 여기는 이제 시스템 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 놓은 것 같고요. 네. BC Chemicals and SKC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BC Chemicals and SKC 폴리우레탄스 이렇게 돼 있고,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영상은 이 정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폴리올 메이커에 대한 정보 해석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어, 사실 그 SKC가 사명이 바뀌면서 홈페이지도 바뀌고 하면서 뭔가 정보가 좀 누락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누락됐냐면 TDS,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 제품별로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MSDS, 각 제품에 대해서 MSDS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하고 MSDS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면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얻게 돼 있네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폴리올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용도와 제품 특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샘플을 얻어야 되는데 이 정보와 샘플 입수가 좀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진입장벽이에요. 새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한 진입장벽인데, 근데 이걸 해내면 다른 경쟁자한테 그게 또 진입장벽이죠. 그래서 정보와 샘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폴리올 회사 시스템은 굉장히 얻기 힘들어요. 샘플을. 근데 내가 이제 그 뭔가 발포 성형을 해서 물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시스템 하우스나 베이스 폴리올 회사에 컨택을 해서 이걸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 번 두들기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뚫어서 반드시 성공해서 개발 과정을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공짜로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은 가치 있지가 않아요.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얻는 정보가 소중한 정보고, 이렇게 정보를 대하는 기본 태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저한테 질문할 때 제발 10분짜리 답을 얻으려면 1시간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 질문 안 해도 거의 다 알게 돼요. 정보가 있습니다. 저 지금 이 정보들 전부 다 홈페이지 링크 걸어놨잖아요. 네, 전부 다 링크 걸어놨어요. 왜 그러냐?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정보는 정말 많아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제 수업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나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신중하게 보지 않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요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같은 기준으로 원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완벽한 연결되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사랑하면 원료도 사랑해요. 근데 제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원료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제품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회사에 월급을 받고 다닌다. 그건 솔직히 저는 조금 미안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고르타분한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품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료를 알 수 없죠. 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꼰대처럼 쓸데없는 얘기로 마무리 짓네요. 어쨌든 강의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